받은 게 25,000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그거 맞아요 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선생님하고는 내가 무조건 웨비나를 해야겠다. 이만큼 스노클을 많이 사용하신 선생님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선생님 혹시 이 선생님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노클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답을 받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세계에서 탑 10, 탑 10 선생님들 중에 3분이 오늘 웨비나를 하시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3분이 한국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스노클이 한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John. I'm one of the co-founders of Snorkel and wanted to make this special video message for all of our snorkelers in Korea. We are so grateful to have you in the Snorkel community. We've heard amazing things about the ways that you are leveraging Snorkel to get your students explaining their thinking more, to get them talking out loud, whether it's practicing their math or their English or any other subject. We're grateful to have you. I was a high school math teacher myself, and we built Snorkel really around wanting to get our students to talk and share and explain their thinking more in class. I know that when my students are explaining their thinking, they're activating different parts of their brain that lead to deeper thinking. We get that metacognition happening. And part of, I think, being really competent at something is not only that you can do it, but that you can actually explain it to others, right? And so if I want my students to be competent in mathematics, then I want them to actually be able to explain that to others. If I want them to be powerful scientists, then I want them to be able to explain and talk to others about science. And so Snorkel gives them that opportunity to share their thinking, to celebrate their thinking, to ask them questions about it, and to support them individually with personalized feedback. We're so grateful to have you in the Snorkel community. We're looking forward to staying in touch and hearing about all the awesome things that you do with Snorkel with your students. And also hope that you have a great time here with our partner Drew there in Korea. Take care. 네,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쩌다 어디 사회를 맡게 된 윤명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학교 너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심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스노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월드 챔피언. 저희가 7월 언제였죠? 26,029번이라는 응답을 받은, 전 세계에서 스노클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효명고의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구글 공인 혁신가, 코치, 트레이너이시기도 한,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 소개를 드리는, 이현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효명고 수학교사 이현준입니다. 제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매우 불편하긴 한데요. 주방일 대표님께서 꼭 이걸 이제 써야 된다고 택배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쓴 상태로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죠?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은 웨비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 제가 원래 이제 스노클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거를 뭔가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시간상. 그게 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뭔가 이제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건 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뭔가 같이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주방현 대표님 그 저기 패들렛 링크를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드렸던 거. 그래서 혹시 실습이 가능하시겠다, 아까 뭔가 따라 하시는 게 가능하시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따로 시간은 안 드릴 테지만, 그래서 같이 이것저것 눌러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저기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 보통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요거가 이제 대문짝만에 들어가 있죠. 스노클 레벨 1, 자기 인증을 좀 땄고요. 이따가 나중에 요거 어떻게 따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고등학교 이제 수학 교사인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고1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고1에 수학 실수를 4시간에서 이제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말로 진도 빼는 수업 말고는 다른 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되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 개별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스노클을 이제 만나서 스노클을 되게 본격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툴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아가면서 자기 어떤 과제 완성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따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노클을 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노력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애들이 굉장히 잘 따라준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노클이 뭔지 되게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스노클은 AI 기반의 피드백 도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애들한테 이제 과제를 줍니다. 제가 과제를 주고 얘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AI가 분석해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한 걸 좀 더 이제 보완하면 조금 더 이제 답변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보고 바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자기의 답안을 수정보완해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빠르게 반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노클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스노클의 어떤 장점을 소개를 보통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정 중심 평가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등학교 일반적인 어떤 진도 빼기 수업에서 이게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면서 걔네의 어떤 피드백을 적절한 피드백을 줘가면서 어떤 자기 어떤 그 질을 향상시키는. 근데 이게 이제 이 도구로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 화면에 약간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저기에요. 스노클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냥 교과서 문제 하나 그냥 붙인 겁니다. 분모 유리화 하세요라는 수학 문제를 붙인 건데 여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글씨를 써서 막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을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맞았다, 틀렸다, 4점 만점에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이렇게 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가 되게 잘했고 이런 게 인상적이야. 그런데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조금 더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다시 답변하기라는 게 보통 떠 있어요. 눌러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제 답변을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AI만 이제 여기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AI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진행하는 동안 교사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혹은 이제 이미지로 아니면 텍스트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심지어 활동을 끝낸 친구들이 다른 동료 친구들의 결과물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중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가 AI에 의한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가 교사에 의한 피드백. 세 번째가 동료 친구들에 의한 피드백. 그래서 거의 피드백을 위한 어떤 도구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그런 도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누가 맞았고 틀렸고 과제를 하고 있고 완료했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학습상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답변 유형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과제를 이제 수행하게 되냐면 말하고 쓰거나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과제를 보통 이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막 쓰면서 설명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녹화를 떠서 AI가 그대로 들여다보고 답변을 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메인 답변 유형이에요. 이게 가장 피드백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말하면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교실 안에서. 그러면 잘못하면 돗대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형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유형이에요. 글씨만 써서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킹 위주로 뭔가 해야 되는 과제들 같은 경우는 스피킹이 좀 필요하잖아요. 오디오만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과제를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스노클 이제 슈퍼스타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클로즈 베타 기능인데 요거는 스노클 밖에 나가서 활동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스노클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요거는 이 타이핑 치는 거예요. 선운술형 평가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클이 이제 AI, LLM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노클이 과연 안전한가요? 이잖아요. 네, 일단은 스노클은 안전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뭐 iKeep Safe 링크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스노클이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인증이 뭔지 잘 몰라요. 몰라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인증이 뭐 하는 거고 이거 인증받으면 안전한 거 맞아?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GPT가 답변을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진짜로 굉장히 강력하게 학생들 어떤 데이터도 이제 그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구나라고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노클 실제 한번 보실 거예요. 보실 건데 지금 혹시 패들렛 링크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패들렛 링크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PC 앞에 앉아 계시고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아닌데 잠깐만요. 자, 제 패들렛 링크를 다시 열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 보면은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약간 좀 깊숙하게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연령 제한 없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이든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도 돼요. 눌러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기가 나올 거예요. 구글로 로그인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구글로 로그인한 다음에는 너가 스튜던트냐, 티처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언어를 선택하세요가 나올 텐데, 언어는 한국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집합이라는 게 너무 오랜만일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화면을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탭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링크로 들어왔어요. 이게 과제 화면인데요. 과제 들어와 놓으니까 너무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요 과제를. 그래서 이거 집합이 뭔지 가물가물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죠. 그래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 제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기호가 기억이 안 나요. 기호에다가 빨간색 줄을 한번 쳐봤어요. 지금 이 빨간색 줄은 학생이 친 거예요. 교사는 이렇게 과제를 낸 거고요. 학생이 쳤는데, 자, 우측 하단에 여기 별 모양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뭐가 튀어나오냐? 스노클 코치라는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이 친구한테 이 밑줄 친 부분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텍스트를 칠 수도 있고요. 마이크 대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집합을 봐서 그런데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저 부분이 뭔지 혹시 너 알려줄 수 있니? 자, 이렇게 텍스트, 제 말이 이제 다 잘 들어갔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스노클한테. 자, 제가 분명히 밑줄을 중간에 친 거잖아요. 그럼 스노클이 과연 제가 밑줄 친 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건데, 자, 보세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기호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죠.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조금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키워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밑줄 친 게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 과정들을 얘한테 이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12의 약수라는 걸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한번 잘못 구해보겠습니다. 이 12의 약수 중에 1도 있고, 뭐 2도 있고, 그 다음에 5도 있고, 12도 있다. 글씨를 개판으로 써도 잘 알아먹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스노클한테.
내가 지금 12의 약수라고 생각되는 걸 찾아봤는데 잘못 구한 걸지도 몰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너가 한번 확인 좀 해줄래? 네,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뭔가 써놨잖아요. 이 써놓은 걸 과연 읽고서 얘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얘가 지금 약간 헛소리 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얘기를 할 땐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좀 집어주었으면 좋겠어. 스노클 코치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답을 바로 이렇게 찔러서 알려준다기보다는 주변에 힌트를 보통 이렇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 1은 12의 약수가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죠. 응, 맞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응, 맞아. 지금 하나하나 검산시켜주죠. 3은, 맞다. 3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네, 잘못 썼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주면서 이런 것도 이제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계속 도움을 받아가면서 과제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과제를 한번 제가 말을 하면서 녹화해서 실제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녹화 플러스 음성을 한번 누르고 직접 한번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12의 약수는 내가 봤을 때는 1과 2와 3과 12야. 자, 그래서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구하니까 2도 있고 3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A 교집합 B는 이거는 2와 3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출이 잘 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됐습니다. 12의 약수는 내가 봤을 때는 1과 2. 자, 이런 식으로 레코딩 잘 된 거 보이고요. 내가 조금 더 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녹화 계속하기를 누르든지 아니면 나 처음부터 다시 할래. 취소 후 다시 녹화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우측 하단에 확인을 눌러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제출을 하면 이제 스노클 AI가 지금 제가 23초죠. 23초 동안 녹화한 요 레코딩을 토대로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말로 떠들었잖아요. 이게 영어 제품인데 과연 잘 인식할까 궁금하실 텐데 3과 12야. 지금 보시면 제가 말한 거를 아예 지금 캡션으로 떠났죠.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정답이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답만 맞췄거든요. 방금 답은 맞췄어요. 2와 3이 답이거든요. 정답은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해설 보면 4/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4점 만점에 제 답변을 2점을 준 겁니다. 왜 2점을 줬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자, 여기 12의 약수를 찾는 거 안에서 4와 6을 빠뜨렸어요. 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가 짚어준 겁니다. 제가 아까 끝에쯤 가보면 1과 2와 3과 12만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빠뜨린 거를 그래서 너가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답은 맞지만 설명을 더 자세히 좀 주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다시 답변을 해볼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측 상단에 있는 다시 답변하기를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제가 이제 요건 이제 오프닝이었으니까 좀 벗고 머리가 망가졌네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다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깡그리 새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했던 걸 조금만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애들은 이걸 쓰겠죠. 눌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고 좀만 더 수정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제출한 답변을 조금만 수정 보완해 볼게. 생각해 보니까 12의 약수가 요거 말고도 4도 있고 그 다음에 6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12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시 잘 찾은 것 같고 역시나 그래도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찾으니까 2와 3이라서 답은 똑같이 2와 3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 답변이 이제 수정 보완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다시 답변하고 다시 올리고 하면서 나의 과제를 빠르게 이제 그 과제 완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과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어떤 화면을 보게 될 것인가 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교사가 보는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저 말고도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일단 들어오셨었네요. 들어오셨는데 제출은 안 하셨어요. 되게 많은 분들, 여기 인컴플리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incorrect 한 분 계시고, correct가 한 5-6분 계시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 대시보드를 어디다 띄워 놓으시냐면, 큰 그 교실 안에 이제 TV 같은 곳에다가 이제 띄워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 안 돼요. 이러면 애들이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이제 두렵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스튜던트 네임즈를 지우고 이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애들이 뭘로 변하냐? 다 라쿤이랑 레밍이랑 막 날 치타랑 진짜 다 동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기의 이제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학생들의 답변을 보는 대시보드예요. 자, 아직 못한 친구들, 제출 못한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 아직 한 친구들, 그 다음에 틀린 친구들, 맞은 친구들이고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3/3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3번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다시 답변하기를 또 하고 해서 3번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번째 거가 가장 나은 답변이라서 3번째 화면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의 이름은 구글 싱글 사인온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글 계정에 있는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분의, 이거 왠지 저 같아서 이거 말고 다른 분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분은 지금 3번이나 제출하셨어요. 첫 번째 리스폰스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리스폰스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틀렸고요. 사전 만점에 1점을 받았는데 스노클 코치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이 AI랑 대화한 내용도 다 볼 수 있어요. 내용 다 볼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폰스를 보니까 두 번째는 맞았는데 지금 답을 온전하게 못 받았네요. 그죠? 보면은 12초에 이런 피드백도 받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세 번째는 수정 보완해서 완벽한 답이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도 뭔가 피드백을 주고 싶잖아요. 저 교사가 뭐 피드백을 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네비, 이게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에게 한번 피드백을 제가 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수학교사다 보니까 스노클 코치도 되게 열심히 찾으셨고요. 뭐가 보이냐면 이 2, 3이 되게 거슬려요. 이런 거 되게 거슬려요. 왜냐하면 중괄호를 안 쳤잖아요. 자, 피드백을 주고 싶어요. 일단은 뭐 텍스트로도 줄 수 있어요. 중괄호 쳐라. 근데 사실 이런 피드백이야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죠? 네, 이걸 이렇게 주면 애한테 이제 피드백 이렇게 가요. 밑에 가는데 이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자, 이 친구 화면에다가 직접 피드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를 친 다음에 중괄호 쳐라. 자, 중괄호 치렴. 괄호 치렴. 뺀 다음에 어태치 이미지를 눌러서 애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준 화면 그대로 피드백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예 제가 녹화를 뜰 수도 있습니다. 녹화 뜰 때는 화면을 조금만 원상태로 좀 키워볼게요. 자,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중괄호가 있잖아. 너 이렇게 중괄호를 해야지만 얘가 집합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중괄호를 꼭 써서 집합을 표현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아예 오디오로 녹화해서 자, 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태치 비디오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타임라인에 한 2초 정도에 찍을까요? 2초 정도에 샌딩을 하면 2초 타임라인에 제 영상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받은 피드백을 이제 보겠죠.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피드백을 주면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애들의 이메일로 알림이 와요. 누군가 너한테 코멘트를 했어 라는 게 알림이 오기 때문에 자, 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중괄호가 있잖아. 너 네, 여기 송림 선생님의 중괄호 치겠습니다라고 피드백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교사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고도 있냐면 학생들도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학생이 이제 답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하러 들어가서 과제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다가 이제 나와요.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밑에 보시죠. 이게 학생 화면인데요.
다른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이 보입니다.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답변을 이제 제출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실습하시는 분들 좌측 상단에 여기 꺽쇠가 있어요. 여기 꺽쇠. 꺽쇠를 눌러서 나와 보시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제출한 활동 결과물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일단 전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은. 네. 죄송합니다. 자, 요거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급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답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답변이 보이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들어서 볼 수 있고요. 눌러보면, 네, 아무 말씀 안 하셨네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 좀 해봐. 뭐 이렇게 답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뭔가 피드백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했어 하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준다든지. 그래서 동료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게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에요. 익명이에요. 얘가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대신에 피드백을 준 친구가 누군지는 여기 실명으로 뜹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게 생각해보면, 네, 피드백을 이제 익명으로 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욕설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브릭을 넣을 수는 없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모범 답안을 넣게 돼 있어요. 스노클의 어떤 과정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리포 같은 걸 생각하면 클리포는 루브릭을 넣고 루브릭대로 채점을 하잖아요. 스노클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범 답안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모범 답안과 그 학생의 답안을 비교해서 얘가 모범 답안에 비교해서 뭐가 모자란지를 보고 보충 피드백을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생각보다 이렇게 무겁지 않아서 와이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 자, 이거를 직접적인 뭔가 라벨링을 하는 평가 있잖아요. 얘를 뭐 점수 매기는 어떤 평가용으로 스노클을 쓰겠다?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과정 중심 평가의 입장에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어떤 5개념 같은 것도 잡고 하면서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싶어 라는 수업 상황에 이걸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학생의 작성 내용 감출 수도 있습니다. 네, 옵션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어떤 액티비티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어 보이는 만한 거 한번 해볼까요? 영어 말하기. 자, 스피킹 온리 액티비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답변을 하면 제 억양이나 발음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해줄 수 있겠죠. Yes, I can walk the dog. 뭐 이렇게 발음하고 확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얘가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제 말 갖고. 이제 그 안에 제가 모범 답안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아니면 지침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지침대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와 답변되는 동안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네, 답변이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정답 맞았고 대신에 4점 만점에 3점 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짧게 안 했다고 한마디 했어요. 왜지? 자, 이해는 모르겠지만 AI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짧았다고 뭐라는 건 처음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선생님들 여기 많으시죠? 초등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액티비티가 이런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이거든요. 매니플레이티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원래는 이제 쓰는 건데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걸 바꿔봤어요. 자, 여기 이제 요 애들 있잖아요. 요 단어들이, 어이구, 이동을 합니다. 오, 이동을 해요. 아이고. 회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초등 선생님들은 이거 보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실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겠구나. 그죠? 네. 샤우트.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피드백 받는 건 안 보여드릴게요. 맞았다, 틀렸다, 당연히 피드백이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어제 다른 학교에서 지금 제가 연수하려고 초등이라서 갖고 온 건데 초등 선생님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거. 그 교과서 사이트에 있는 활동지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왔어요. 네, 고3의 결과랑 이 아이스크림 콘이랑 일치시키는 건데 얘네가 이동해요. 얘네가 4, 8에 32, 두 번째만 봐도 알 수 있을까? 5, 2, 10, 9, 7, 7, 9, 63, 3.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7, 3, 21,
그렇죠. 애들도 근데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9, 5, 45, 6, 4, 24. 누가 문제 낼 거지? 5, 20. 일자리만 해도 되네요.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필요하면은 28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활동할 공간 넣어놓고요. 4, 2, 8, 12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선생님들은 그 애들이 드래그 앤 드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매칭시키거나 왔다 갔다 거리가 이동시키거나 이런 조작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노클 안에 넣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뭔가 활동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 그 스노클이요. 단순하게 안에서 쓰거나 이렇게 저기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활동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노을로 이미지 검색한 다음에 노을이 포함된 풍경 사진을 붙여보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스노클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립보드 이미지가 그냥 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가서 노을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을. 좋아요.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끔씩 가다 보면 노을 사진 중에 가수 노을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 이런 멋진 노을. 네, 이런 걸 한번 제가 유료라서 이게 안 되니? 자, 다른 거. 네, 워터마크가 있네. 그냥 스크린샷을 뜰게요. 윈도우 Shift S를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잠깐 좀 떠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떠볼까요? 이 정도. 뜬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는 교사도 되고 학생도 돼요. 교사도 가능하고 학생도 되는 건데 그냥 여기에다 대고 컨트롤 V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있던 이미지가 그냥 갖다 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유용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쓰는 거죠. 감상도 쓰고 너무 멋있다. 자, 이게 왜 강력하냐 하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저작 도구로 저작 활동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뭐 캔바로 뭔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저기 뭐죠? 그 튜닝 AI 이런 거 쓰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저작 활동을 하시는데 저작 활동을 할 템플릿 같은 걸 배포하고 수업하고는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떤 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캔바로 애들이 뭔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했어요. 응, 잘했어. 아니면 뭐 상호평가. 이거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포그래픽을 캔바로 만들었잖아요. 스크린샷을 떠서 스노클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제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얘가 평가를 해줄 거잖아요. 굉장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시간을 잠깐만 보고 할게요. 지금 35분이죠?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writing only예요. writing only고 이 서술형 평가 예시인데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 그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있는 평가를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제가 뭐 국어 수행평가를 뭘 알겠습니까? 그대로 옮겨온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와 나에 조금 키워볼게요.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롱에 답하셔서 1번에 대해서 뭔가 써야 되고요. 2번에 대해서 뭔가 써야 돼요. 근데 가가 뭐고 나가 뭐야? 선생님이 소스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번은 애들끼리의 대화고 그 다음에 소스 2는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어떤 그 방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갖고 이제 애들이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건데 뭐라고 써야 될지 막막하시죠? 지금 그 뭔가 눌러보신 분들 제가 여기 댓글창에다가 모범 답안을 넣어놨어요. 모범 답안을 한번 넣어놓고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사 대시보드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건 이렇게 중지해도 될 것 같고. 요건데, 요건 지금 실제로 지금 실습하시는 분들 아무 안 계시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제출한 건데, 여기 분홍색으로 뭐라고 나오죠? 100% 페이스티드라고 나오죠? 제가 방금 뭐 했어요?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잡아내는 게 아니라 뭐 표절 여부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아니고 제가 클립보드에다가 넣었던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V 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베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고 옆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베끼더라도.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조금의 어떤 안전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기인데요. 자,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펜만 팔목을 정리되고 그거는 선생님 저기마다 달라요. 기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팜 리젝션이란 게 있는 기기는 이제 되고요. 팜 리젝션이 없는 기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스노클에 있는 어떤 기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PPT를 만들어서 발표해와 라는 과제를 시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극아이야. 극아이. 발표만 하면 막 온몸에 막 떨리고 사심하고 기절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발표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과제를 들어가 봤더니 과제에 뭐라고 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 이제 클로즈 베타 서비스인데 필요하면 제가 쓸 수 있도록 열어드리려고 해요. 자, 각자가 준비한 인공지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1분 정도 짧은 발표를 해봅시다 라고 떴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PPT를 띄워놓고 발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노클 화이트보드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네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발표를 해 라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이 따라하실 분들은 여기 학습 안내를 누르면 여기 제가 대충 그냥 발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하나 있거든요. 간만에 시킨 거. 요거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걸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녹화 플러스 음성을 누르면 네, 이제 요걸 공유해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자,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네, 얘가 개인 맞춤형 비서가 되기도 하고, 의료혁신과, 네, 아이고, 모르겠다. 자, 이게 넘어가고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스노클에 들어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제 화면을 다 녹화했어요. 네, 지금 전체 화면 공유돼서 지금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녹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발표한 내용을 갖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인데 좀 안타깝게도 요거는 지금 오픈 베타 서비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베타 테스터 같은 사람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기능인데 태블릿에서 권한 문제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태블릿 계열. 패드나 태블릿 계열에서 그래서 크롬북이라든지 웨일북이나 혹은 PC 기반으로 할 때는 이게 잘 먹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크롬북이나 이런 거 쓰고 계신 분들은 요거 제가 이따가 패들렛에 제가 링크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틀렸네요. 이런 과제들 이런 거 때문에 틀렸다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답만 제출했는데 잘 풀었다고 피드백을 주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피드백이 항상 완벽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피드백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사 대시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 말고 딴 거 한번 가볼게요. 딴 거. 아까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했던 게 요거죠. 좋습니다. 집합의 연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그 피드백을 제가 한번 봤어요. 교사예요. 제가 이제 교사인데, 피드백을 봤더니, 이거는 만점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걸 바꿀 수 있고요. 점수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틀렸다고도 바꿀 수 있고요. 자,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드백을 교사는 다시 생성하기를 누를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서, 약간 AI가 순간 뭔가 삑사리 낸 것 같아. 다시 한번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피드백 재생성을 눌러서 요걸 다시 생성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은 못해요. 학생은 재제출해야 되고요. 교사는 제출된 과제를 이제 리저너레이터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렇게 다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 rate this feedback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 눌러서 한국말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뭔가 AI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이게 본사에서 바로 이걸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요거 꼭 레이팅을 해주시면 아마 이거 AI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조금 오그라드는 멘트들이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피드백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눌러서 제가 그냥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I가 준 피드백은 그냥 교사가 그냥 마음대로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드백은요, 제가 승인했을 때만 보게 할 수도 있고요. 피드백을 처음에 아예 안 뜨게만 할 수도 있고요. 교사만 피드백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교사 입장에서 지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과제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영어 말하기, 드래그 앤 드롭 이런 것들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요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되려나? 네. 아니면 말로 좀 설명할게요. 지금 이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힘든 언어잖아요. 아닌가? 영어 선생님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과제를 본다는 거는 제가 영어로 이런 과제를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스노클 코치라는 애의 메뉴 중에 질문 번역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요, 얘를 바로 OCR을 떠요. 얘가 지금 이게 글자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사실 과제 안에서 OCR을 쫙 떠가지고 이거를 모국어로 내가 처음에 설정한 언어로 다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답변을 이제 내가 모국어로 답변하면 이게 모국어로 이제 제출이 되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스노클을 이용해서 뭔가 과제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메뉴입니다. 그다음 리더 라우드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연수하다 보니까 저시력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들어야지만 되는 친구들이 있죠. 학생 그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은 리더 라우드 버튼을 누르면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줘요. OCR을 뜬 다음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메뉴, 접근성 메뉴들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가격 얘기는 나중에 주방현 대표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건 넘어갈게요. 아까 혜택 그 링크 드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그럼 이런 과제를 어떻게 만드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냥 맹땅에 저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만드는 계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드는 계정으로 스노클을 처음에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이제 스노클을 검색하실 때는 SNOKL, SNORKL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잘 뜨고요.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로그인이냐 사인업이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구글로 우리가 싱글 사인온을 하실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그인 눌러서 저는 한번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뭔가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스피드하게 들어갈 거라 네. 네, 그리고 지금 국어구술 평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AI가 과제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쭉 훑어봐요. 훑어본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라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요. 그 지침을 교사가 수정하면 지침대로 이제 얘가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나 만들 거예요. 수업 목록을 눌러서 수업을 하나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 친구들이랑 제가 수학 교과로 수업을 할 거야 라고 뭐 1학년 3반 뭐 수학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액티비티를 넣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활동 추가하기를 하면 1학년 3반에만 추가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제 공간이 있거든요. 제 공간에다가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1학년 3반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My Library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reative Activity를 눌러서 활동지를 만듭니다.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활동 그런 지들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내가 뭘 만들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뭘 만들지를 잠깐 한번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만들까?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원의 방정식 문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스크린샷을 한번 떠볼게요. 자, 윈도우 Shift S 눌러서 이 문제를 스크린샷을 쫙 떠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죠. 네, 교과서 수준이긴 한데 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자, 원 중단어 문제 16번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하면서 쓰는 것보다 애들이 이제 두떼기 시작이 되니까 글씨만 쓰는 방식으로 화이트보드만으로 이제 액티비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활동할 활동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식 기호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자, 여기다가 제가 클립보드 이미지를 복사했잖아요.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아까 보여드렸죠. 클립보드 이미지가 잘 붙어서 그냥 이렇게 과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땀 한 땀 만들 필요가 없고요. 만들어지는 걸 쫙 스크린샷 떠서 붙이는 게 제가 봤을 때 스토크 액티비티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던 에디팅 눌러요. 자, 이게 거의 80% 이상 끝난 겁니다. 되게 쉽죠? 액티비티 만들기. 대신에 이제 AI가 참고할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AI가 보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줄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뭘 추천드리느냐? 이 질문 기반 생성이란 걸 하는 걸 추천드려요. 셋업 매뉴얼리를 누르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나 다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도 제가 하나하나 다 써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AI가 일단 생성하게 냅두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신 다음에 AI가 생성한 답안이 괜찮아. 그럼 쓰시고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Generating from Question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OCR을 먼저 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다 이해한 다음에 모범 답안을 딱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붙였는데 얘가 고등학교 수학이란 거 이미 인지했고요. 좀 키워볼까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제가 요거인 거를 OCR을 잘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범 답안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겁니다. 보이시죠? 네, 객관식 문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컨펌을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잘 프롬프트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이텍스 수식이 업데이트가 되네요. 원래 이거 안 됐었는데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뭔가 실제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try as a student라는 메뉴가 있어서 눌러서 실제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되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도 업로드 해보고 피드백이 내가 원하는 방대로 잘 나왔다. 그러면은 좋아. 이건 학생들이랑 지금 이제 써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시죠? 그러면 배포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스튜던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다시 이제 교사 모드로 바뀌거든요. 들어가서 나가서 이거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배포해도 된 것 같아.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위에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1학년 3반이라고 수학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눌러서 클릭해서 넥스트 누르고 이제 여기 이제 옵션이 나와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노클 코치가 되게 안타깝지만 선생님들 아까 지금 우측 하단에서 저를 되게 잘 도와줬던 그 AI 튜터 있잖아요. 걔가 유료예요. 그래서 무료 계정에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오늘 2개월 혜택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요거를 눌러서 학생들이랑 되게 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진짜로 뭔가 이제 과제를, 기한이 있는 과제를 내준다든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스케줄 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면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학생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뷰어 모드로 전환이 돼요.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뷰어 모드로 전환되기 전에 먼저 들어갔는데 과제를 이때까지 제출을 못했어. 그러면 과제 제출이 안 되느냐? 아니고요. 되는데 늦게 제출했다는 게 떠요. 몇 분 늦게 제출했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1인 1디바이스 체제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자기 구글 계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본 것처럼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학생들이 활동하기가 지금 힘들잖아요. 내 이력을 보기도 힘들고 공용기기를 쓰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게스트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이 게스트 로그인을 옵션을 걸고 들어가면 구글 로그인,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이 옵션 밑에 뭐가 뜨냐면 게스트 로그인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그냥 닉네임 적고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닉네임이 한국어로 안 되고요. 영어나 숫자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 학번 넣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옵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이거를 안 넣어주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답변을 보러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열어주면 자, 첫 번째 여기 좀 키워볼게요. 학생들이 내가 제출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그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어. 옳은 모든 친구들의 답변이 다 뜨는 거고요. 탑 리스폰스 하면은 맞은 친구들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너무 헤매, 너무 힘들어, 뭔가 구체적인 모범 답안 비슷한 걸 보고 싶어 할 때는 나가서 다른 친구들의 좋은 답변을 보면서 이제 참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옵션을 켜면. 그 다음에 요거는 코멘트를 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ON으로 하면 애들이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요. 오프로 하면 코멘트를 못 달겠죠. 그런 다음에 어사인을 눌러주면 아까 그 클래스 안에 지금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클래스만 만들고 학생들이 초대가 안 되면 학생들이 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스노클은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 링크가 액티비티 링크예요. 1학년 3반에 제가 방금 만든 하나의 액티비티 링크인데 이 액티비티를 받아서 들어온 모든 친구들이 1학년 3반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별도로 뭐 초대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학생을 초대한 다음에 과제를 따로 주잖아요. 얘는 과제를 누르는 순간 그 반의 학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과제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쉐어 버튼을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 클래스룸 공유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QR로도 애들 들어와 할 수도 있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직접 뿌려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 계속 시연하면서 뭔가를 보여드렸는데 저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 실제 학생들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제 복사 가능합니다. 네, 과제 복사 가능합니다. 이제 수업 목록 들어가시면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 학생들과 2학기 때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요거 이제 오늘 바로 배포한 거라서 애들이 응답이 없고 밑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응답들 있죠. 이게 지금 한 수업 시간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을 한 건데 애들이 굉장히 응답이 빠방하게 많은 거 보이시죠? 한번 이런 거 들어가 볼까요? 익명화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2명은 결석자예요. 네. 쉬운 문제는 거의 지금 끝까지 가서 탁을 뜨는 거 보이시죠? 애들이 굉장히 수업 참여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제가 지금 계속 진도 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배운 거. 어려워서 애들이 헤매는 거가 뭐였을까?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과제였는데 되게 열심히 출하하는 것들 보이죠? 되게 열심히 출하하고 있고요. 모름 제출이, 그쵸?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 저는 이제 애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 너무 개발을 썼는데 미제출과 모름 제출을 꼭 구분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못하겠으면 모름이라고 제출해라 했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모름 제출을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애들 되게 노력을 열심히 해. 이게 지금 4번 시도한 친구들 보세요. 이 탁월을 뜬 친구 중에 4번 시도한 친구, 2번 시도한 친구, 1번 말에 된 친구 7번. 7번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답변에 이제 오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전혀 감을 잘 못 잡다가 얘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답변을 지금 계속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죠? 늘리다가 결국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네, 맞추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이 도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터치해주면서 수업 시간에 이걸 못 챙겨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시 제출하고 다시 제출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결국에 어렵다라고 느낀 과제를 완성하려고 보면 정말 이게 과정주심 평가 입장에서 너무 끝장나게 편하게 유용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저기 일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샷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Performance Trends라는 게 있어요. 교사의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과제를 쫙 제출했잖아요. 제출한 다음에 그 이제 인사이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와요. 애들이 뭘 잘했고 뭘 못했고 해서 탑 이그젬플러들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걸 잘 못해서 5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 이거에 5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3명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친구가 이렇게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향을 탁탁탁 분석해 준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더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뭘 더 집중적으로 그 다음 차시에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저기뿐만이 아니라 제 교수 학습의 질의 개선을 하는데도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의 뭐 이런 어떤 양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니터링 되고요.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요. 한 명 한 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틀리다가 계속 노력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친구들. 그죠? 이거 처음에 틀렸죠. 틀렸는데 노력해가지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개별 포트폴리오에 볼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질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엔 틀렸다가 발전하는 것도 이거 되게 단순한 과제거든요. 곱셈 공식 외워라 하고 던져놨는데 애들이 열심히 외우면서 발전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너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건 뭐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보여드렸고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잖아요. 미국 프로그램이라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미주스 X 어떻게 쓰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쓰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그죠? 미국 애들 어떻게 쓰면 이렇게 써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 이렇게 쓰거든요. 인식이 좀 달라요. 7도 우리는 이렇게 쓰라고 배웠잖아요. 미국 애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왜냐면 애들이 선생님 얘가 뭔가 저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봐 이런 식으로 저를 할 수 있거든요. 1도 가끔씩 이렇게 하면 1이라고 인식 못할 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코치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코치가 뭐도 잡아주냐면 이런 것도 이제 잡아줍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거 애가 진짜로 진심으로 담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욕 한번 써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애들이 과격한 언행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라면 교사 대시보드에 바로 떠요. 바로 떠서 이게 알러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대화하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방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쫙 드래그 해오세요. 이거 잠깐만 여기만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뭐 이 정도를 제가 이제 수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수식을 직접 입력하기가 어렵죠. 그 스노클의 창에다가 입력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드래그해서 아이들한테 모범 답안을 주고 싶을 때 뭐 아무 생성형 AI한테 갖다 대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셋 티칭 눌러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텍스트 추출해줘. 레이텍스로 텍스트 추출해줘. 자, 이렇게 주문을 해주면 얘가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쫙 해서 레이텍스 수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수식이더라도 모범 답안 같은 게 있으면 얘한테 넣어준 다음에 레이텍스 수식으로 바꿔줘 한 다음에 그거 갖다 붙이시면 되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복잡한 수식이 있어야 되는 모범 답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사실 웨비나가 1시간짜리라서 제가 막 설명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아쉬우시잖아요. 기능적인 거를 좀 뭔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자, 이 스노클 메인의 홈에 들어가시면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우측에 Get Snorkel Certified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Get Snorkel Certified. 요거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얘네의 이제 서티피케이션 코스가 나와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영어인데, 영어라 봤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기 때문에,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거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노클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일단 다 마스터하시죠. 기능적인 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걸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것만 하셔도 배지도 나오니까 이제 기분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익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원래 매 월마다 지식센터에서 연수를 해요. 연수를 하는데 제가 모르고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9월달 초에 10월 웨비나 그 지식센터로 안 올렸어요. 그래서 10월은 제가 지식센터 연수를 안 합니다. 11월부터 다시 재개할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네, 그런 곳에서 연수를 드려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8시가 넘어서 먼저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네, 윤명희 선생님 혹시 다시 호출을 할까 제가? 네. 네. 역시 네, 믿고 보는 네, 이연준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선생님들 사실은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요즘 저희가 아까 이연준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과정 중심의 평가, 과정 중심의 학습이라던가 증거 기반의 여러 가지 학습 활동들을 기획하셔야 되는데 이연준 선생님의 사례가 사실은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연준 선생님이 월드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에듀테크를 소개해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한 가지 에듀테크를 좀 꾸준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수업의 형태를 아마 만들어내시는데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듀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잠깐만요. 우리 현주 선생님 요것만 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과제가 어떤 형태로 배부되냐면요. 클래스 단위로 배분이 돼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 단위로 학생들을 묶어놓고 거기에 배부하면 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다시 답변하기가 언제든지 내가 맞기 전까지 떠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사해서 한다기보다는 애들이 언제든지 그림 끝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과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를 이렇게 또 정수를 싹 딱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달해 주신 우리 현준 선생님께 네, 제가 대표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아쉬워요. 10월 달에 왜 지샘 연수 없는지 다들 선생님들 아쉬워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저희가 계속 오늘 배움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에듀테크의 활용법이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 초대해가지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현준 선생님 강의는 11월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우리 네, 오늘 배움의 주박연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현준 선생님 진짜 너무 멋지고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 다들 너무 오늘도 너무 잘 고생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모두 좋은 저녁 수고 되시고. 많으셨고요. 네네. 네, 마지막 네, 인사하시고 저희 마칠게요. 현준 선생님 인사하시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더 하시죠. 저는 진짜로 발벗고 나서서 스노클을 계속 홍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선생님들도 많이 스노클을 사용해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마 주박연 대표님 통해서 저한테 컨택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의 많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팽글씨 조정 가능합니다. 네, 조정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